2016년 5월 3일, 한 여성으로부터 딸이 실종되었다며 999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Thames Valley Police, Suzanne speaking. How can I help? Yes, my love. My daughter's been missing for 48 hours. We have just been up to Milton Keynes to her partner, and he says he doesn't know where she is. Okay. All right. Well, can I take your daughter's name, please? It's Natalie Hemmings. 31살의 나탈리 해밍은 영국 밀턴 킨즈에 살고 있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6살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으로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1985년도에 화목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나탈리는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매들과는 친구처럼 가까웠고 늘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잘 챙겼습니다. 17살이 되던 해에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그녀가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조기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군복무 중에 알게 된 한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듬해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고 나탈리가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게 되고 부부 사이에 잦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나탈리는 딸을 데리고 엄마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지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인 2007년의 어느 날 그녀가 슈퍼마켓에 갔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나탈리보다 12살이나 연상이었던 폴 해밍이라는 이 남성은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며 책임감이 강해 보였던 그에게 나탈리도 점차 마음을 열어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나탈리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첫째 딸도 함께 지내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두 아이가 더 태어났고 가족은 더없이 단란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나탈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5월 2일 아침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나탈리의 엄마가 딸의 소식을 물어보기 위해 부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폴도 그녀가 어디로 간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아내 나탈리가 며칠 동안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해오더니 갑자기 말도 없이 집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폴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폴은 나탈리가 사라지기 전날 밤 직장 동료인 사이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에게 털어놓았고 그 일로 그녀가 매우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먼이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로 밝혀졌고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최근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나탈리가 사라지기 전날 첫 데이트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 CCTV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사이먼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탈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끝내주는 밤이었어. 어젯밤에 당신한테 더 빠져버렸어 등의 애정을 담은 말들과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나탈리는 사이먼과의 만남을 매우 행복해하고 있었고 폴이 주장한 성폭행의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이먼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고 경찰은 폴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 폴과 아이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질문을 할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아내가 연락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대며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비협조적인 그의 태도는 매우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흔적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는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6살의 어린 아들 에반이었습니다. 아동보호관찰관과 상담을 하는 중에 그가 종종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So you heard something? Yeah. What No, did you hear? I thought it was glass smash, but it wasn't.
It felt like fun because it was really old. Tell me Mum more was about Mum was laying down but we have changed the rug because we took the red big rug to Daddy's work so we can have a wash. Okay. So Dad's taken the big red rug to work for a wash. Yeah. Okay, so what shape is your living room? Can you show me? 그가 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기억하는 장면을 모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그림 속 거실 안에는 사라진 빨간 카페트와 커피 테이블 그리고 피를 나타내는 듯한 자국까지 모두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에반이 그린 그림을 토대로 부부의 집을 정밀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커피 테이블 모서리와 바닥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는 혈흔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빨간 카페트를 가지고 나갔다던 폴의 차량을 수색한 결과 트렁크 안에서도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나탈리가 실종된 날 밤 그는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밤 10시경에 그의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You've told us that you did not leave your house Sunday night into Monday. Correct. Yet your car does leave the house. What was your car doing out at that time? No comment. Where do you believe Natalie to be? I have no idea. In my heart, I know she's not dead. In my heart, I know that. I wish Natty would walk through the door. 그렇게 폴의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즉시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부부 사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듯 보였지만 나탈리는 오랜 시간 불행한 부부 생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기 전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지만 폴은 결혼식 예정 날짜를 3차례나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고 점점 그녀를 통제하며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나탈리를 무시하고 조롱했으며 자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은 외딴 숲으로 데려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고 어떤 날에는 친구들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그녀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화를 참지 못해 목을 조르기도 했고 그녀가 잠자리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벌거벗긴 채 바닥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나탈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었지만 그때마다 폴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나중에는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신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의 어느 날 나탈리가 전 남편으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폴이 분노를 하며 휴대전화를 그녀의 머리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나탈리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해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 후 폴을 떠나 있기로 결심한 나탈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요크셔에 사는 언니네로 도망을 쳤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이제는 좀 평화를 찾아가나 싶었는데 폴이 아이들을 핑계로 찾아와서는 다시 잘해보자며 눈물로 용서를 빌게 되고 안타깝게도 나탈리는 그를 믿고 4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폴은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2월경 나탈리가 이혼을 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번만큼은 누구도 그 결정을 흔들 수 없을 만큼 그녀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폴도 그것을 느꼈는지 그녀의 이혼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각자 지낼 집을 구하며 이사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 폴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된 것에 안도를 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직장 동료였던 사이먼이 그녀에게 큰 힘이 돼주었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하고 다정했던 그는 그녀를 많이 웃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4월 30일 나탈리와 사이먼이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나탈리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6살과 3살 된 두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사이먼을 만나러 갔고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애정이 가득했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사이먼과 헤어진 나탈리는 아이들을 데리러 엄마네 집에 들렀고 그 후 폴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나탈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사이먼이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탈리는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엄마 역시 나탈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보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48시간이 지났을 때 실종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5월 20일 나탈리가 실종된 지 3주째가 되어갈 무렵 약 50km가 떨어진 지역에서 풀을 깎고 있던 한 남성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숲을 속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곳에는 벌거벗은 채 엎드려 있는 여성의 시신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Police emergency. Yeah, it looks like there's a dead body beside the road in Chandler's Cross in some bushes. You can see legs. It's got no clothes on, but.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이 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고 DNA 검사를 통해 시신은 실종됐던 나탈리 해밍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끔찍하게도 두개골과 팔이 골절된 상태였고 온몸에는 방어은으로 보이는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그녀가 무거운 둔기에 머리를 맞은 직후 바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탈리가 사이먼과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날 새로운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폴이 크게 분노를 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와 몸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그는 범행의 흔적들을 모두 지운 뒤 그녀의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외딴 지역으로 가 숲을 속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고 엄마를 찾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And I want you to tell me about the last time you saw Mummy. Quite a long time ago. She left our house at night because she was sick and she hasn't been back for quite a long time. Oh, how did you know she was sick? Dad told us. 법정에서 폴은 우발적인 사고였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법원은 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최소 20년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단 한 번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웃음 섞인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나탈리는 세 아이의 엄마였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좋은 친구이자 자매이기도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